네, 오늘은 이제 식물보호기사 마지막 강의고요. 이 관련 법규 중에 두 번째 과목인 식물방역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법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정의가 있어요. 각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법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어디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법의 뭐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목적, 정의, 그 다음에 이 법을 주관하는 기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물방역법의 총칙에 보면 목적이 나오죠. 자, 시험에 실제로 2023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식물방역법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의가 있는데요. 각 용어의 정의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식물. 식물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여기 2호 부분에 병해충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식물에는 먼저 종자식물, 그쵸? 그 다음에 양치식물, 그 다음에 이끼식물, 버섯류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 규정된 종자나 양치, 이끼, 버섯류의 감옥에 규정된 것의 씨앗이나 과실 및 가공품도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식물이란 첫 번째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항목의 씨앗이나 과실 및 가공품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는 이제 병해충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병해충이란 다음 강목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병해죠, 병해. 네. 두 번째,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주 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자, 이건 해충이 되겠죠. 그래서 가 항목은 병해, 나의 항목은 해충이 됩니다. 세 번째, 자, 병해충에 이 잡초도 포함이 돼요. 잡초, 그 씨앗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잡초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병해충에 포함이 됩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잡초가 병해충에 해당하는 게 약 한 3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 또한 병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그러니까 먼저 식물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그 다음에 병해충 및 병해충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 네, 이러한 흙들도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된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식물.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냥 두 번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나 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병해충.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도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규제 병해충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규제 병해충이란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소독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검역 병해충과 규제 비검역 병해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제 병해충에는 검역 병해충과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있다. 검역 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역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그러니까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역 병해충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 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병해충도 검역 병해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6번에는요, 이번에는 규제 비검역 병해충의 의미가 나옵니다. 규제 병해충에는 검역 병해충과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있는데요.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란 검역 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제식용 식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서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검역 병해충이 아닌 것 중에서 여기에서 이 제식용이라는 거는 키우기 위해서 수입하는 이런 식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식용 식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규제하는 이런 병해충을 우리는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잠정 규제 병해충이란 개념이 또 나오죠. 잠정 규제 병해충이란 수입 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또는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병해충을 잠정 규제 병해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에 보시면요, 또 다른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이란 정의가 나오죠.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이란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그러니까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죠.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 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할 경우에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 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우리는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 분포조사란 무엇이냐?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수행하는 다음 항목의 조사 활동을 우리는 분포조사라고 합니다. 자, 가번 항목에는요, 병해충의 분포 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 그 다음에 병해충의 발생 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 활동, 이런 두 가지 활동을 우리는 분포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역학조사란 무엇이냐? 역학조사는요, 병해충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수행하는 다음의 각목의 활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역학조사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의 유입 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학조사라고 한다. 자, 지금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정의는 이제 위에서 보신 식물에 대한 정의, 두 번째 병해충에 대한 정의,
세 번째,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한 정의. 네 번째, 규제 병해충. 다섯 번째, 검역 병해충.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규제 비검역 병해충. 일곱 번째, 잠정 규제 병해충. 자, 여기에는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분포 조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학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한번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병해충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 예찰,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항에 따른 조치를 적극 협조해야 된다. 자, 3조의 2에 보시면 이제 추가된 항목인데요. 이것도 2024년 3조의 2가 1월 달에 추가가 됐는데요. 국가식물 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또는 운영하는 요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요, 농림식품부 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시스템, 자, 이거를 국가식물 병해충 통합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식물 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은요,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해충의 발생, 현황, 그 다음에 방제 상황 등에 대해서 국가식물 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식물 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장의 검역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 보신 그 농약관리법에서는요, 농촌진흥청장, 각 지자체장, 각각의 역할들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 검역에서는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실은 다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위험 분석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 농작물,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병해충 위험 분석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해충 위험 분석을 누가 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 붙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해야 된다.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7조 2에는요, 이제 식물검역관이 나오는데요. 이 식물검역관.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식물 검역 기관이라 그래요. 식물 검역 기관에 식물 검역관을 두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공무원인 또 식물 검역관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 7조 3에는 식물검역관의 권한이 나옵니다. 자, 식물검역관은 규제 병해충, 그 다음에 잠정 규제 병해충 또는
32조 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에 붙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 또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 검역관은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 병해충 또는 잠정 규제 병해충 또는 그 밖에 32조 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금지품이 발견되면 식물 검역 대상 물품 또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이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식물검역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각 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식물검역 기술개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병해충의 예방, 진단, 소독 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 검역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 식물 검역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의 수입 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물 검역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식물 검역 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 검역 증명서 또는 전자 식물 검역 증명서, 이하 이제 우리가 검역 증명서라 그래요. 이 검역 증명서를 첨부 전송해야 합니다. 자, 1항에 따른 검역 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해당 항목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 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서 제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 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검역 증명서를 첨부 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검역 증명서를 첨부 또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입항에 보시면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은 항만, 공항, 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를 통해서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입항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입 금지 항목인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이하 금지품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자, 수입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 밑에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12조는 이제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조 2에 목재 포장재의 신고 등의 내용이 있고요. 12조 3에는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에 대한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봤죠. 네. 그 다음 제 12조 4에는요, 식물 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2항에 따라 식물 검역 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 이하 식물 검역 신고라고 합니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되고요. 식물 검역 기관이 장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검역기관의 장은 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업무 정지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은 밑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격리 재배 검역. 식물 검역과는 씨앗이나 묘목, 구근 등 제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에서 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이하 격리 재배 대상 식물이라고 해요. 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 재배를 명하여서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 검역기관에서 격리 재배해서 검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13조는 격리 재배 검역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바뀐 규정, 2023년도 10월에 바뀐 규정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요 구근이 보세요. 구근이 알뿌리란 얘기잖아요. 이 용어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조는요. 이제 검역 장소를 지정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 15조는 검역 장소의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이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15조의 2는요. 식물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의 지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 세균 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병해충 전문 검사기관, 이하 전문 검사기관이라고 합니다.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자,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인력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1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관의 이 지정의 유효기간은요. 전문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 1항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의 범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 검사기관은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매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 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변경 승인 및 변경 신고 절차, 그 다음에 업무, 범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사 업무 수행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조에는요, 검역 결과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조에는 검역 합격 증명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검역 합격의 취소 등의 내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18조에는 검역의 방법, 그리고 19조에는요, 국외 생산지에 대한 검역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조 2에 보면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이 발견됐을 때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 검역 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 검역 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취급, 관리 과정에서 개미류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자, 그 신고하는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 병해충이 검출이 되면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물품 및 보관장소 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 따른 소독,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조의 내용은 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는 이런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의 신고가 22조에 있고요. 사고 조사 및 조치 23조, 그 다음 24조에는 경유 물품의 유출 금지, 25조에 도착 신고, 자, 그 다음에 26조에 경유 물품에 대한 검사, 27조에 소독, 폐기 등의 처분 명령 등.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실 분들은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숙지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27조 이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이 발견됐을 때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27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수입 검역이었고 여기서 이제 수출 검역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30조의 2항에 보시면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가 있고요. 또 새로 바뀐 이 법령 내용이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 밑에 보시면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쭉 나오죠.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여기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꾼 것뿐이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이 단어를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라 이런 의미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차이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 방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방제를 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이 두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방제를 하도록 해야 하는 이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식물방제관. 자, 이 법에 따르는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 세 군데에 식물방제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과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방제관의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식물방제관의 권한은요, 제32조 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 작업장, 창고, 그 밖의 시설,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 작업장, 창고 등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 그 식물 검역관, 그러니까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때는 검역관이 주로 이 업무를 하지만 방제 업무는 누가 해요? 식물 방제관이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그다음 31조의 4에서는요. 병해충 예찰과 방제대책본부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31조 5항에는 분포조사, 그 다음에 31조 6항에는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31조 7항에는 병해충 위험평가, 그 다음에 32조에는 방제계획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제계획 한번 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하냐면 5년마다 방제 계획을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방제 기본 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1항과 2항에 따른 방제 기본 지침 및 방제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이제 아래 방제 기본 지침과 방제 계획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병해충 발생 예찰 등 33조에 나와 있는 이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은요. 농촌진흥청장, 여기 이제 여러 군데가 나와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히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그 병해충의 번식하고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해서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등 예찰조사원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해충의 조사, 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명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 여부들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5번 제1항 및 2항에 따른 관계 기관별 조사 지역, 조사 방법 및 예찰 조사원의 자격, 위촉 방법,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4조에는 이제 보고 의무가 나와 있어요. 네. 보고 의무에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1조에 해당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를 해야 할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5조 규정은 이제 공동 방제에 대한 규정, 그다음 36조는 방제 명령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자, 37조에는 비용 부담, 그다음에 37조 2항에는 발굴의 금지, 그 다음에 38조의 손실보상, 그 다음에 생계안정지원, 그 다음에 약재의 비치 및 잉여 이런 조항들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제4장에는요.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결격사유, 그 다음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 규정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장 보칙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쭉 내려가서 자, 그 다음 6장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해당 위반 유출 물품의 소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위반해서 유출한 물품의 소매 가격의 3배가 더 크면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벌칙은요. 밑에 보시면 제17조 제2항, 그러니까 이제 검역 합격의 취소인데요. 이 취소된 물건은 폐기해야 되죠. 그런데 폐기하지 않는 이런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24조를 위반해서 경유 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그러니까 이제 24조가
국내 경유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이거를 유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유출하면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규정이고요. 그 47조에 있는 벌칙도에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 유출 물품의 소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 조항이 46조 위에는 있지만 47조에는 그 조항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47조의 밑에 있는 이런 규정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벌칙 47조의 2에는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에서는 조금 이제 중한 벌칙 규정이고요. 조금 이제 완화가 됐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출한 물품의 소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보시면 격리 재배 명령을 위반해서 격리 재배 대상 식물을 격리 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이거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배 가격 중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 14조 4조 5항을 위반해서 소독 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식물 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역 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이렇게 반출 의무를 위반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조는요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1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에서도 단서 규정이 이 소매 가격의 반출한 물품의 소매 가격의 3배가 더 크면 그걸 벌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8조는 그 조항이 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런 벌칙 규정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조의 2는 이제 벌금이 조금 더 줄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한번 아래 부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 과태료. 자, 과태료도 있는데요. 과태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자, 이 과태료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좀 양이 많아요.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 법령을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항목들은 법의 목적, 그 다음에 각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주관하는 부서, 그렇죠? 네. 그 다음 벌칙 규정의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식물 보호 관련 법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